합격하신 분들은 꿈에 부풀어서 검색도 많이 해보실 거고, 어떤 영상은 망한 사람들 얘기 많이 나올 거고, 또 어떤 영상은 몇 억 벌었다, 몇 천 벌었다 뭐 이런 얘기 나올 건데, 여러분들의 현실은 앞으로 한 6개월은 한 달에 한 푼도 못 벌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실해결사 리바운드의 대표 김동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실제로 매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시험에 도전하시는 거예요? 저가 합격할 때 한 3년 전 그때만 해도 대입 보는 학생들보다 중개사 시험 응시하시는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매년 근데 합격생 수는 한 2만 명 전후로 거의 동일해요. 치킨집이나 카페보다 많은 게 중개사 사무소라고 할 정도로 자격증이 많이 시장에 뿌려져 있습니다. 시험 시즌이 되면 나오는 기사들이 뭐 올해는 개업률보다 폐업률이 더 높았다. 10명이 개업을 하면 10명은 폐업을 하는 거예요. 거의 열의 9은 월세도 못 낸다. 거의 전체 한 20% 이하가 이 중개업으로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성과를 내고 있을 거고, 나머지는 버티기 그마저도 여의치 않아서 그냥 폐업하시는 분들, 이렇게 시장이 좀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수익화를 이루지 못하는 분들의 특징 같은 게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내가 중개를 못하고 경험이 없다고, 경쟁도 없고 거래도 좀 없고 부동산도 없는 뭔가 좋아 보이는 지역이죠. 약간 초식동물들이 살고 있는, 아마존이 아니라 목장에서 일하고 싶다. 쉬운 데로 가고 싶다. 쉬운 데로 가고 싶다. 그런 분들이 제일 먼저 망합니다. 제일 성장도 더디고, 당연히 거래도 없으니까 경험할 수 있는 것도 제한적이고, 대부분 이제 은퇴하실 쯤에 공부해서 본인이 따거나 아니면 본인이 은퇴할 쯤에 본인의 안사람을 뭔가 열심히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이 자격증을 따면은 같이 뭐 해보자, 이렇게 해서 따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면 좀 더 안정지향적으로 가시고, 온실 속에 있으면서 이 자격증을 준비하셨으니까 본인이 은퇴하고 막상 개업하거나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었을 때 현장은 뭐 완전히 진짜 아마존이 아니라 전쟁터거든요. 그래서 보면 진짜 거의 막 5, 6년 동안 공부만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사지선다 안에서 내가 답을 찾으면 핫불이 나오는 게 자격증이니까 그 안전하다고 느끼는 데에 더 오랫동안 계시는 것 같고, 이제는 뭐 자격증이 있냐 없냐로 부동산 전문가를 나누는 건 아니잖아요. 자격증은 사실은 거래를 중개를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법정 요건이 뿐이지, 이 부동산을 진짜로 잘 이해하고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는 되게 복합적인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한때는 막 그런 것도 있었어요. 오히려 자격증이 없는 분이 수강생들 혹은 투자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런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을 뭔가 착취하고 실제로 뭐 중개보수도 받으면 거의 다 뛰어가고, 이제 이런 게 한때 되게 이슈가 있었죠. 자격증은 성적이 있을 거잖아요. 성적과 실제 필드에서 실적, 좀 비례하나요? 중개사 시험의 만점은 61점입니다. 61점. 60점만 넘으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고, 꽈락만 안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너무 막 몰두해서 막 중개사 시험 100점 맞겠다, 이런 성향의 사람들이 이제 중개를 시작하면 되게 취약합니다. 되게 완벽을 추구하고 뭔가 변수나 리스크가 발생하는 거에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는 거잖아요. 근데 부동산 쪽에 일을 해보면 그 모든 리스크를 본인이 해지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예상하기도 어렵고 발생하는 문제들을 자기가 해결할 수도 없고, 그럼 스트레스 엄청 받죠. 공부를 잘했던 사람들은 이 현장은 하루하루가 너무 스트레스야. 발생하는 모든 변수가 정답이 없어. 계약하고 찝찝해. 근데 이게 잘 된 건데 안 된 건지도 몰라. 근데 가끔 10개 중에 한 2개는 막 뭔가 사고가 생겨가지고 막 임대인이 난리를 치시든 매수자가 난리를 치시든 막 이런 일이 한두 번 생기면 맨날 오답만 투성이인 상태에서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형태가 되는 거죠. 중개도 마찬가지. 내가 어쩔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내가 뭐 다 상담해주고 다 해결해줘서 뭔가 확정 지어주는 건 더 위험하죠. 이건 투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서로 상의해서 합의되지 않는 부분들은 리스크를 누군가는 가져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싫다, 나는 무조건 모든 게 다 확정돼야 되고 완벽함 속에서 계약을 하고 싶다, 난 안전해야 된다, 이러면은 진짜 간단한 거 하면 되죠. 중개사가 거의 역량을 발휘할 것도 없이 당사자들이 직거래를 해도 될 만한 거 가서 그냥 하시면 되는 건데, 저는 중개는 오히려 부동산의 전반적인 거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영역까지 다뤄야 되는 거라고 봐요. 결국 토지부터 시작을 해서 건물을 올리기도 하고 있던 걸 부시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종합예술이 정답이 있을 수 없죠. 정답이 있으면 다 그거 할 텐데, 다 그걸 할 수 있으면 그 안에서는 수익이 없겠죠. 일정 부분의 리스크와 변수를 충분히 감당하면서 그걸 파도처럼 즐기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내는 영역인 것 같고, 항상 합격, 불합격이라는 이 2개 중에 하나를 얻고자 하는 형태의 접근 방식은 이쪽 중개업은 정말 잘 안 맞죠. 현업에 뛰어드는 사람의 비중은 어느 정도예요? 제 항상 뭔가 조직에 가면 중개사들이 한 100명, 200명, 300명 이렇게 모여 있어요. 창업까지 도전하시는 분들은 10%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실제로 중개업 현장에 취업이든 창업이든의 형태로 바로 뛰어드시는 분들은 거의 20%가 채 안 됐던 것 같아요. 이게 뭐 부동산이라는 영역이 진짜 단순히
단순한 것도 아니고 뭐 한 2달 정도 내가 이론이나 실무 공부했다고 막 갑자기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계속 그렇게 미뤄요. 예를 들어 처음에는 뭐 창업 과정을 들었다가 갑자기 무슨 상가 전문가, 권리 분석사, 무슨 경매 과정 막 이런 거 막 계속 들어요. 그러면서 1년이 가. 중간에 결국에는 실무를 시작하신 분들은 1년 동안 엄청나게 굴르면서 이제 성장을 했겠죠. 반대로 본인은 뭐 이론적으로 그냥 공부만 엄청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현장에서 두 사람이 똑같이 앉아 있으면 완전히 다르거든요. 계약을 만들어 봤던 사람들의 어떤 모습은 오늘도 여러분 봐줬지만 완전 중개사분들은 3개월만 지나도 중개사라는 느낌이 확 나요. 그리고 현장에 있는 사람이 제일 안 믿는 게 공부머리예요. 학원에서 무슨 수업을 들었네, 뭐 자격증을 땄네, 헛똑똑이죠. 저희도 항상 얘기해보면 결국 그래서 니는 뭐 해봤는데 돈을 잃었든 벌었든 결국 본인이 해본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영역인데 혼자 책에서 배운 거 와가지고 얘기하고 있으면 그게 실제로 잘못된 지식이어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잘못되진 않았지만 옛날의 정보여가지고 뭐 그게 또 고객의 피해든 본인의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부동산은 저는 무조건 현장에서 경험하면서 공부를 해야지만 성장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고 이거를 공부 따로 나중에 실무 따로 하기에는 그 순간에도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거든요. 무조건 자격증을 따셨으면 일단 현장으로 나와야 된다. 대표님과 함께하는 공인중개사분들이 많잖아요. 경력이 없는 상황에서도 같이 한 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식으로 시작을 했고 현재는 어떤 실적을 내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저희 팀원들의 공통점은 다 경력이 없는 분들 기본 베이스고 3년 정도 전에 오픈할 때부터 같이 시작하셨고 그때는 진짜 그냥 집에서 애기들 보다가 이제 애기들 다 커가지고 이제 자격증 따가지고 이제 나오셔서 진짜 점심시간에 커피 먹는 게 행복하신 분들이었어요. 아침에 어딘가로 이제 출근하는 것 자체가 본인도 좋고 집에서도 막 되게 좋아하는 이제 그런 분들이었고 하나씩 이제 단계를 밟아서 지금은 이제 센터장님들이 대신 팀장님들이 계시고 뭐 연봉으로 봤을 때는 1억 이상을 버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3천 구간까지는 다 가요. 제대로 된 지역에서 중개를 한다고 봤을 때는 진짜 포기할 게 아니면 3천 이상은 다 벌 수 있어야죠. 1억 연봉까지는 가는 게 저는 당연히 좋다고 보고 그게 절대 불가능하지 않다. 일반인들의 중개라고 봤을 때는 이 중개사가 잘하고 못하고 보다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매물이 일단 중요해요. 기본적으로 임대차 계약은 좋은 입지에 좋은 가격의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계약이 돼요. 아마 연봉 순으로 보면은 만보기처럼 그러니까 많이 걷는 사람이 많이 법니다. 많이 걷는다는 거는 많은 매물을 확보한다는 거고 앉아있는 분들은 대부분 전화를 받는 거거든요. 저희 내부의 멤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많이 걸을수록 계약을 많이 합니다. 앉아있을수록 계약이 없어요. 직접 중개사분들이 교육해 주시더라고요. 네, 중개사가 다룰 수 있는 매물이 많을수록 확보를 하는 매물이 많아지죠. 예를 들어 아파트만 알아. 그럼 나는 주구장창 아파트 매물만 확보를 하는 거고 내가 이제 건물도 다룰 수 있어. 그럼 이제 건물 매물을 확보하는 거죠. 그리고 저희 법인 입장에서는 사실 건물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니까 건물을 확보하려고 하면 부동산으로 봤을 때는 되게 복합적으로 많이 이해해야 되는 거거든요. 3년 전에 오픈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매주 화요일 아침에는 2시간 정도는 항상 제가 교육하는 파트 하나랑 현장에서 중개사님들이 경험한 것들 나누는 거를 그냥 계속 해왔던 거고 저희가 좀 특이한 거는 계약에 대한 정보가 다 오픈이 돼 있어요. 매물 정보도 오픈돼 있고 계약 정보도 오픈돼 있어서 어떤 사람이 계약을 얼마나 했는지 어떤 계약을 했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결국엔 이 멤버들을 모티베이션을 해주는 거는 재미랑 돈이랑 성장 이 정도거든요. 근데 이 재미, 돈, 성장을 하나라도 채워주는 회사는 저는 나쁘지 않은 회사라고 봐요. 중개라는 영역은 결국에는 이 세 개가 다 채워지기가 되게 좋은 영역이긴 하거든요. 이 중개 영역이 초반을 버티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기본급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계약이 결국에는 매물이 많은 사람, 계약을 해본 사람한테 많이 몰려요. 그럼 처음 이 시장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매물도 없어, 손님도 없어, 전문성도 없어. 그러면 계속 계약이 없죠. 계약이 없으니까 경험을 못 쌓고 성장도 못하고 소득도 없고 그러다 보면 안 되나 보다 이러면서 이제 그만두는 형태인데 저희는 이 초반에 버티기를 엄청 잘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희 중개사님들 근로 기간을 보시면 타 중개법인과 비할 바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동네 사무소는 거의 2-3개월 일하면 다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처음에 입사할 때부터 마음이 이래. 2달 일 배워서 옆에 차려야지. 딱 이 정도야. 딱 이 정도. 뽑는 사람도 이 사람 분명히 2달 일하고 옆에 차릴 거야. 처음에 막 각서 같은 거 써. 옆에 안 차린다. 안 차린다고 하고 차리죠. 막 처음 1km 밖에 차린다 그러면 1km하고 뭐 2m 뒤에 차린다거나 이러면서 막 엄청 싸우거든요. 2달만 나랑 일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노하우랑 뭐 이런 정보들이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경쟁력이 없는 게 문제인 거죠. 근데 저희는 배워도 끝이 없어요. 저희 진짜 계약으로 봤을 땐 거의 500건 이상 계약을 하지만 계약 하나하나가 다 다르고 특히나 진짜 막 몇천만 원 보수 이상 넘어가는 계약들은 다 저랑 같이 한 거 아니면 뭔가 다른 동료의 서포트를 받아서 한 것들이에요. 부동산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저 같은 경우는 뭐 안 해본 게 없죠. 특히나 도심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다 건드려봤고 안 해본 거 있으면 저는 안 해보기 전까지는 안 하는 편이라서 다 해보는 스타일이잖아요. 저는 그 돈을 날려도 그 날린 거 이상으로 그걸 내가 경험치화해서 벌 수 있는 거라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저희 사무소에 들어와서 초반에 잘 버티고 성장을 아무리 해봤자 저만큼 하기는 쉽지 않겠죠. 저는 여기서 15년 이상 이업을 했고 진짜 날리거나 번 거만 해도 훨씬 더 금액이 큰데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시간을 본인이 그렇게 앞당길 수는 없잖아요. 처음 시작은 초보가 잘 적응할 수 있는 형태로 저희가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채용할 때부터 저는 아무런 이력서도 보지 않거든요. 이력서가 의미가 없죠. 20년 동안 아기를 봤습니다. 뭐 이런 거고 아니면 자기가 뭐 15년 전에 어디 명문대를 나왔다. 이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저는 중개사 같은 경우는 전 절대 제가 판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일을 해봐라. 본인이 뭐 내성적이든 외향적이든 이런 거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저희가 내성적인 분들 중에서도 1억 이상씩 버시는 분들 계시고 외향적인 분들인데 3천도 못 버시는 분들 계셔요. 어디 회사 입사할 때 그럴 수 있죠. 뭐 저기 들어가면 얼마 받아요? 2년 차는 얼마 받나요? 근데 이쪽 영역은 그런 게 중요하신 분들보다는 이 전체 과정이 재밌는 분들이 훨씬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중개가 그냥 매물이랑 손님 두 개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계약까지 가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각각의 단계들을 되게 즐겁게 하실 수 있는 분들, 매물 확보하는 것도 너무 즐겁고 그리고 손님들 만나는 것도 되게 재밌고 또 계약서 쓰는 과정에서 서로 조율하는 것도 너무 재밌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결국 스트레스는 받죠. 스트레스가 없으면 재미도 없잖아요. 이게 하나라도 빠져 있으면은 지속 가능하지 않은 직업이죠. 뭐 되게 재밌어. 근데 돈이 안 돼. 그리고 성장할 것도 없어. 우리가 뭐 놀이동산 가는데 하루 엄청 재밌지만 2박 3일 뭐 있으라고 해도 못 있잖아요. 돈이 안 되고 성장할 게 없잖아요. 성장과 돈은 비례합니다. 무조건. 이게 비례하지 않으면 이건 성장하고 있는 게 아니야 사실은. 이 배운 거를 가지고 돈을 버는 것까지가 배우는 거로 우리는 보는 거지 이게 내가 백날 유튜브 보고서 책 보고서 공부를 했다라는 게 성장한 건 아니거든요. 이 공부한 거를 가지고 돈으로 만들어내는 거 이 하나의 패턴이 결국 이 한 사람을 성장시킨 거지. 나 이거 공부했네? 그리고 돈 번 게 없어. 그러면 이 공부가 이 영역에서는 최소한 저는 성장이라고 보진 않아요. 이제 자격증을 따신 분들이 고민해야 되는 거는 얼마를 벌 수 있을까? 뭐 이런 거보다는 어디서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본인이 중개업을 6개월이든 1년이든 어쨌든 잘 버텨내고 그 다음부터 자기에 맞는 중개를 찾으면 이제 얼마를 벌지 못 벌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라고 저도 많은 중개사분들 채용해서 일하면서 봤던 거고 너무 목표치를 내가 돈 벌 거야로 가면 아마 현장에 못 나올 가능성이 되게 큰 것 같아요. 무조건 현장에 나온다가 합격이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같이 경험이 없는 분들이 안전하게 초반을 잘 버텨내고 진짜 잘 버시는 분들 억대 연봉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꿈과 레퍼런스가 있는 저희 같은 사무실에 오시면 되는 거죠.